여러분, 아파트 값이 반등을 한다. 일단 여러분 이 지표부터 먼저 보시죠. 난리도 아니죠. 예, 4개월새 목동 앞 신시가지 14단지 가격 인상액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6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와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22년 12월 21일에 14층이 12억 3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말입니다. 2023년 3월 30일이에요. 13층이 18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상승액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 와, 난리도 아니죠. 이게 2021년 9월에 21억 5,500만 원까지 이게 최고액이었거든요. 그동안의 신고가입니다.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지금 최고가에 근접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야, 저는 집값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고 있어요. 예, 여기만 올라갔느냐? 아닙니다. 고덕동의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최저가가 9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4층이. 예, 그런데 지금은 12억 9천만 원입니다. 12억 9천만 원. 10억이 뭐 깨져서 예, 고덕그라시움이 예, 강남의 어떤 예, 기준선을 깨졌다 이랬는데 순간적으로 12억 9천만 원이 올라서 3억 6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10층이기 때문에 4층하고 10층을 바꾸는 예, 같이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서울만 올랐느냐? 아니에요. 서울만 오른 게 아니라 이게 수도권도 다 오릅니다. 수도권은 보면요. 과천의 부림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서밋입니다. 2022년 11월 21일에 5층이 11억 5천만 원에 최저가에 팔렸어요. 예, 그러던 것이 2023년 2월 13일에 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6억에 팔렸습니다. 무려 4억 5천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고가 대비해 보면요. 여러분 고가가 2021년 12월에 21층이 21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물론 그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지금 오르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죠. 네, 굉장히 가파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값 이 정도면 살 때가 됐다고 이야기할 때가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때였습니다. 1월까지도 제가 살 때가 됐다. 무주택자는 한번 시장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산 사람들은요 진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한테다가 그때는요 구독자분들이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아니 또 집 사라고 부추기냐. 예, 그러면서 심지어 욕설까지도 마구마구 내뱉었었거든요. 근데 현실이 됐잖아요. 그죠? 현실이 됐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예, 이게 올라가는 걸 보면 진짜 정신없습니다. 물론 이게 데드캣 바운스도 될 수가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라는 게 일시적으로 반짝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끌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반짝 상승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지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이게 뭐야 도대체. 뭔가 예, 달라진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고요.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 거래량이 늘어난 걸 보면 말입니다. 예, 총 6만 742건이에요. 한 달 전 대비해 보면요. 7.2%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예, 실제로 집값도 보면요.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예, 아파트값 5% 이상 상승 거래 비율입니다. 이것은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서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2월에는
20%까지 올랐다가 3월에는 19.8%까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냐, 3월이 좀 떨어지는 거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월에 이 상승거래 비율이 10%였는데 이것이 2월에 두 달 새에 배가 됐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뜻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인천은요 2월에 22.3%에서 22.9%로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확실히 올라가고 있어요. 22.2%에서 24.2%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특히 부동산 시장은 한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사이클링, 어떤 순환 패턴을 보면 말입니다. 3년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3년의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도 이렇게 한동안 집값이 폭락했다가 다시 한번 바운스를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 오르더니 다시 내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르는 것이 일시적 반등이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반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과천의 부림동에 있는 아파트는 4억 5천만 원이 올랐고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6억 원이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표라는 건 여러분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지표는요 시장을 선반영하거든요. 늘 보면 여러분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는 너무 급등하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집값이 급등하면요 또 금리를 올릴 거예요.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 연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대출이 쉽게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막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관치금융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저는 시장에 왜곡이 왔다고 생각해요. 관치금융의 어떤 폐해가 현장에서 터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 팔자. 지금 집 안 팔면 팔 기회를 놓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윤석열 정부가 이거 집값 올라가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는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 공급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워낙 말입니다. 이 건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을 포기하는 곳도 많아지고요. 신도시 건축도 요즘같이 시멘트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공사 지연이나 중단되는 곳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그 후에 가봐야 되지만 뭐 3년 후에는 진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그때 가면 권력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시장은 지독하게 쳐다보는 것. 지금 올라갈 때는 움직이지 마는 게 좋다. 또 팔고 싶은 분들은 뭐 지금 파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